정책인 탈쌤입니다. 자, 이번 5분 특강에서는 대칭키하고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 대칭키의 종류가 뭐가 있고 비대칭키의 종류가 뭐가 있고 단방의 암호화는 뭐고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대칭키의 특징, 비대칭키의 특징, 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익숙하지만은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니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암호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른 거고, 자, 키의 길이도 적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 얘는 그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그런 데이터만 암호화시킬 수 있는 거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자, 그리고 키의 길이도 굉장히 길다. 자, 근데 얘는 키 분배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암기를 하면은 나중에 조금만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이것들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뭐가 있고, 블록 암호 알고리즘 뭐가 있고, 이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이산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타운 곡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종류들은 그거 다음에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대칭키하고 비대칭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똑같은 키를 써요.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 내가 잠그는 거하고 푸는 거를 똑같은 키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 그러니까는 푸는 키하고 두 개가 틀려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는데 왜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냐면은 하나의 키는 공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대중한테 공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얘를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두 개의 키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 개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칭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옛날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영희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영희는 이제 여자니까 이제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그려줘야지. 참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사람 그리라고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집 그리라고 그리면 아직도 이렇게 그리거든요. 제가 뭐 미술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림 못 그리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 영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가서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이 때릴 것 같은 거야. 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딱이 때릴 것 같아가지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A4 용지 240장 분량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연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갖다 줬을 때 또 딱이 맞으니까 금 창피하잖아.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보현이라는 실제로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요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대신 얘 좀 갖다 줘라. 친하죠. 친한데 믿음직스럽지 못한겨. 그래갖고 여기 있는 걸 한 장 한 장 보면서 낄 그러면서 가겠지. 가면서 이제 얘한테 주고 다음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영이라는 친구는 울고 나는 이제 창피해서 죽는 거고 다음날 못 나가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요거를 조금 암호화시켜야 되겠다. 뭔가 상자에다 담아야 되겠다. 뭐 비밀스러운 상자에다 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를 하나 구했어. 상자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암호화시킬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동안 240장 분량의 그런 A4 용지를 썼는데 이걸 암호화시킬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대칭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칭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상자에다 집어넣고 얘를 잠궜단 말이에요. 잠그고 요거를 전달하려고 딱 하려고 봤더니 얘를 가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또 풀어볼 거 아니라 풀어보고 또 낄 거리면서 가다가 다 읽어보고 또 얘한테 전달하면은 다음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울며 불면 난리가 나는 거고 전 또 이제 창피해가지고 죽는 거니까 따기도 맞고 그래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쓴 게
비대칭 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 키를 얘한테 전달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친구는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은 이 키를 가지고 이 친구는 분명히 열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대칭 키를 사용하게 되니까 키 분배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영희가 이거를 받았을 때 여기 있는 키를 이용해야지 이 상자를 열 수가 있으니까 얘를 못 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대칭 키를 이용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비대칭 키를 사용해야 되겠다. 자, 비대칭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자가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희도 마찬가지로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보현이도 마찬가지예요.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영희한테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희가 공개한 공개 키를 가지고 얘를 암호화시킬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내가 연애 편지를 쓴 걸 암호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럼 어떤 걸 암호화시켰냐? 여기 있는 키를 암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키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여기 있는 영희의 공개 키를 가지고 키를 암호화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또 자물쇠를 열 수가 있는데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영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만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갖고 얘를 가지고 보현이한테 딱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지. 지가 가지고 있는 공개 키로 열어보고 지가 가진 개인 키로 열어보고 내가 가진 공개 키로 열어보고 영희가 가진 공개 키로 열어보고 열리나?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영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이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아유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영희는 여기에 있는 열쇠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 요 키가 탁 튀어나왔죠. 자, 키가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문서를 다 읽고 여기 있는 연애 편지를 다 읽고 다음날 가가지고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렸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대칭키 암호화가 되는 거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된다. 그래서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특징을 알면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자,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암호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A4 용지에 쓴 그 많은 양의 연애 편지를 암호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속도도 빠르다. 속도가 뭐 첫날 만날 걸리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암호화시켜야 되니까. 자, 그리고 키 길이가 굉장히 짧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는데 무슨 단점이 있다? 키 분배에 문제가 있었다. 키 분배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대칭 키로 암호화시켰을 때 여기 있는 키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를 가지고 분명히 열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키 분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 있는 비대칭 키를 이용하게 된다. 비대칭 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만 암호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키 길이도 굉장히 길다. 근데 여기서 암호화시키는 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키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대칭 키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 길이가 짧다고 그랬으니까 그 짧은 적은 양의 그 데이터들을 속도는 뭐 느려도 상관없겠죠. 뭐 얼마나 느리다고 이거 조금 암호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칭 키라는 걸 사용하고 비대칭 키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양을 암호화시키고 속도가 빠르고 뭐 키 길이가 짧고 키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대칭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류들을 알아보고 여기 있는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타원 곡선이 어렵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산대수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요거를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RSA라든지 그리고 또 뭐였더라? RSA하고 또 하나 뭐 있어. 아무튼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자, 이산대수는 디프엘만 방식이라든지 DSA라든지 뭐 그리고 엘가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타운곡선 같은 경우에는 ECC라든지 여기 라빈이었다. 라빈이라는 거. 자, 타운곡선 같은 경우에는 ECC라든지 그 다음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대칭키가 뭐고 비대칭키가 뭐다.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나서 또 저기 단방의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 대칭키도 헷갈리고 비대칭키도 헷갈리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칭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제가 보현이한테 그 연애 편지를 전달할 때 그 과정만 딱 생각을 하시면은 왜 키 분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왜 여기는 비대칭키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